온라인 책방 한 책 읽어드립니다. 말들이 사는 나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그 말들이 사는 나라에 뭐 우리 작가님도 잠깐 알아봤고요. 네. 그리고 그 줄거리 또 이제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는 우리 어떻게 시작을 해볼까요? 네, 2부에서는 1부에서 다 하지 못했던 네. 이야기들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동물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동물 싶은데, 이야기요? 네. 네, 아이들이 유독 동물 캐릭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 아이도 음. 이걸 보고 딱 말이기 때문에 이 네. 책 뭐야? 라고 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으로 해야 되니까 네. 보려고 네. 책상 위에 요거랑 신통방통 놨는데 네. 저희 아이가 7살이거든요. 신통방통 홈쇼핑에 눈이 안 가고요. 이걸 먼저 눈이 갔더라고요. 네. 이유는 이제 말 때문인 거예요. 네. 근데 아이들 보통 보면은 네. 동물로 된 캐릭터에 훨씬 더 호감을 가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 제가 질문을 해본 적은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좋아? 이런 이제 표현. 아, 그래요? 네. 네. 그 뭐 딴 게 아니라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보는 어디에 제일 빠져 있나요? 펭수? 아니에요. 펭수는 저희 아이들은 아직 이제 아직 연령대가 아니에요? 예, 연령대가 네. 아니고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건 일단 여자 아이들이고 그래서 이제 공주 나오는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뭐 레인보우 루비 아니면 소피 루비, 루비가 다 들어가네. 아무튼 이런 공주들 나오는 것들에 관심이 있긴 한데 네. 안에서 보면 주인공은 공주지만 동물들과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등장을 하거든요. 아, 예, 그럼 그 중에 나오는 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루비 같으면 시장님이 링링 시장님 코끼리가 나오고, 아, 네. 예, 그리고 공주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가 토끼로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상함과 거부감이 전혀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가 좋아 그러면 귀엽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귀여워서 꼭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아마 이제 이런 캐릭터들이 대단히 귀엽게 표현이 되면서 일종의 동생처럼 예, 여겨지는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네. 네. 아이들이 동물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뽀로로에 네. 한참 빠져 있을 때 네.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많은 그림책도 그렇지만 네. 동화책 같은 경우도 주인공을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동물 캐릭터화 시키면 이게 일종의 치트키입니다. 맞아요.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뭐 네. 저도 거의 공감합니다. 네. 동물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미워하기 힘들죠. 네네. 아이들한테 특히 이런 그 동물 캐릭터가 먹히는 이유는 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로 이제 보호를 받는 당사자, 대상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어른이 보호자고, 그렇죠. 예, 아이들은 대상이고.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들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 그러니까 맞아요. 받는 것에 익숙하고 받는 것에 욕심내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간의 본능 중에 받을 때 좋아하는 본능도 있지만 주고 싶은 본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 역할을 하고 싶은 거죠. 보호자 그렇죠. 역할을. 네. 네. 그러니까 뭐 인간에게 이기심이라는 본능이 있다면 이타심도 분명히 그 본능 중에 하나라는. 아이들도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대상.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자기보다 약한 존재한테 줘야 되는 거죠. 약자들이다. 네. 그렇죠. 아이들한테 동물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이제 약자를 좀 더 알아보는 약자의 친근한, 약자한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어떤 본능의 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애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마트 매대에 이렇게 쭉 보면 어른 물건과 아이들 물건이 섞여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문구 쪽에 네네. 가면 어른들 물건이 있고 아이들 물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귀신같이 애들은 자기들 물건을 이렇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캐릭터더라도 네. 그걸 보고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알록달록한 어떤 물건들은 네. 총천연색인데 총천연색은 이 자연에서 보호를 받기가 힘든 색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호색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약자를 상징하는 어떤 네. 그런 이미지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색깔에서도 또 네. 약자의 어떤 그렇죠. 그걸 느낀다. 네. 네. 그래서 뭐 무조건 아이들한테 뭐 화려하고 유치한 색깔이 어필했을 것이다라기보다는 누가 자기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존재인가. 네. 손 내미는 어떤 재미를 알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가. 네. 그런 면에서 동물들이 아이들한테 어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말들이 사는 나라도 네. 이 이야기의 어떤 좀 숨은 의미를 살펴보자고 하면 네. 뭐 일종의 어떤 방법이나 요령 같은 게 있을 것 음. 같습니다. 말들이 사는 나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세상에 대입을 해보면 어떤 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우리 가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만드는 말들은 또 어떤 말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었는가. 네. 그래서 엄마 말, 아빠 말, 우리 네. 아이 말, 뭐 그것도 저희 재밌네요. 같으면 이제 네. 큰딸, 작은딸인데 네. 각각 어떤 말인가 하면 저희 집은 명확하게 딱 나오거든요. 네. 우리 이제 막내는 우는 말이에요. 어. 뭘 해도 울어요. 네, 울기 위해서 방송 사는. 보면 상처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또 울겠죠. 네. 네. 저희 딸은 아침에 일어나서 네. 아빠가 없으면 아빠 없다고 울고요. 아빠가 큰 있으면 딸은 그렇지 않나요? 전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빠가 있으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울고요. 음. 할머니랑 아빠가 같이 있으면 어린이집 안 간다고 울고요. 네. 예, 그러니까 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내는 우는 말이네요. 예, 우는 말 하면 되게 좋아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큰 딸은 본인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럼 똑똑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말의 어떤 뉘앙스하고 조금 관련이 없지만 네. 그런 식의 어떤 말들을 만들어줘서 음. 우리 가족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우리에게는 어떤가 이렇게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이게 도쿠 활동이잖아요. 다른 그쵸. 방식으로 보자면. 네. 선생님 뭐 요거 보면서 가족으로 비유를 한다면 저 네. 화난 말, 화난 말. 네, 역할을 맡고 집에서 항상 화난 캐릭터.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네. 화난 척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네, 아드님은 네. 억울한 말. 억울한. 네. 아우 굉장히 괜찮네요. 네. 화난 말, 억울한 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는 가운데서 중재하는 말인가요? 근데 엄마는 이제 네. 제가 주로 네. 그 착한 캐릭터를 주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네. 그럼 뭐 어떻게 심술 말 정도 해야 돼요? 참는데 실패하는 말 정도. 참는데 실패하는 말. 사실 네. 아이는 늘 억울할 수밖에 그 없죠. 억울한 말 제일 와닿네요. 제가 아시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추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꼭 해보고 싶거든요. 이제 당신은 어떤 말인가? 당신의 가족은 어떤 말인가 얘기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라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의 어떤 흐름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생각해 보게끔 네, 만들거든요. 네. 첫 시간에 기억나시죠? 지난 1부에 저희가 드렸던 질문. 네. 그 질문이 뭐였죠? 구름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 뭐 모든 책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주인공이 있고 주변 인물들이 네. 있는데 그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네. 실제 세상에서 어떤 그 인물을 대표하는가? 그러니까 이걸 뭐 말하자면 일반화 시키기라고 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누구를 대표해서 책 속 인물로 만들어냈는가를 살펴보면 작가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네. 들면 구름 같은 경우에 나쁜 말은 나쁜 어떤 말들, 우리를 상처받게 하는 말들, 네. 혹은 관계를 좀 어색하게 만드는 말들이라면 네. 뭐 착한 말들은 당연히 이제 좀 좋은 쪽의 말이겠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어떤 이런 갈등을 만들어내는 구름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네. 구름이라는 존재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상징할까? 어떤 네. 상황을 상징할 수도 있고 어떤 네. 뭐 실제 세상의 인물을 상징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구름은 뻔한 말이나 뻔한 말? 네, 네. 진심 없는 말을 하게 만드는 사람, 네. 혹은 그렇게 만드는 상황인 상황.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둘 다 어우러져서 지금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네. 조화로운 어떤 그 언어 생활 혹은 네. 그 관계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진심이 담긴 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밖으로 내뱉을 때 어떤 화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심이 담기는 말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입에 발린 말, 반갑지 않은데 반가운 척을 한다거나 화가 났는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참는다거나 만약에 참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봤을 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좀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는 것은 이 말들 사이의 관계를 진실되게 하지 못하는 제대로 된 빌런인 거죠. 나쁜 캐릭터.
저는 읽으면서 바로 사실 떠오른 것은 남을 속이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 뭐 사기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네. 그들의 이제 속성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착한 말들과 왠지 잘 어울리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나 네. 예,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데 문제는 욕심을 채워가는 것을 정말 착한 말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느끼고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뿌릴 때는 또 다른 감정이 필요한데 네. 이미 이 마을에서는 그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될 감정이 떠나버린 상황. 그러네요. 그래서 어려워하면서 끌려가는 네. 어떻게 보자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억울한 캐릭터가 돼버려가는 네, 네. 과정.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닌가. 예, 그래서 다르게 보자면 우리가 평소에 생활에서 가장 네. 경계하고 잘 봐야 되는 존재. 근데 그거를 보려면 내가 착한 말도 할 줄 알고 또 다른 내 감정을 표현해내는 말도 있어야지만 이게 어우러져서 그런 걸 물리칠 수 있다. 라는 정도로 저는 상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이야기가 불만족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그 상징을 생각하셨는지 네. 그것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그런 네.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독서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네. 풍부하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네. 아이들하고도 사실 아이들이 우리가 그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별 의미 없는 질문인 것도 같고 쓸데없는 질문인 것도 같은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막다 보면 더 이상 질문들이 잘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들을 막지 마시고 나오는 질문들에 간단하게라도 답을 해가면서 좋은 질문이라고 칭찬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가셔야 책 읽는 재미, 또 질문을 또 꺼내는 재미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하브루타 교육이다 이런 표현에서만 질문이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질문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미 오래된 이야기인데 막상 실생활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가장 그래도 아이와 질문과 답변을 하기 좋은 것이 이런 책을 읽었을 때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말들이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들이 좀 자연스럽게 등장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실생활에서는 이게 질문들이 사실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시간에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러고 하루가 저물면 사실 그 질문들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책이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좋은 매개체. 그리고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질문이 생각나기 이전 상황과 그 질문 때문에 고민하고 나서 달라진 그 이후 상황이 우리 생활을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생각을 바꾸고. 사실 그것이 어른들한테는 별로 안 중요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또 다른 또 질문들이 생각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번 방송에 또 반영을 해서 답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온라인으로 만나는 한 책 말들이 사는 나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통방통 홈쇼핑으로 저희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